여러분, 혹시 매일 비싼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가요?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그 영양제들을 과감히 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고요? 바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팥, 그리고 이 팥과 함께 먹으면 그 어떤 보약보다 강력한 효과를 내는 식품들을 공개할 예정이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팥 조합법은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 피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정보가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으신 분들의 사례도 함께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팥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특정 식재료들과 만났을 때 그 효과가 무려 8배나 상승한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은 여러분의 부엌에 이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의학적으로 입증된 팥의 효능은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팥과 함께 섭취하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3가지 식품과 그 과학적 원리 그리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식품은 많은 분들이 매일 드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팥과 함께 먹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셨을 거예요. 심지어 이 조합은 피부 탄력을 높이고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팥과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첫 번째 식품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특히 자색 고구마를 팥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색 고구마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팥의 사포닌 성분과 만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체내 항산화 작용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희소식인데요. 팥과 자색 고구마의 조합이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성분을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탈모 클리닉에서도 이 조합을 활용한 식단을 추천하고 있죠. 더욱 놀라운 점은 피부 미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팥의 이소플라본과 자색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이 만나면 피부 속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이런 놀라운 효과를 보기 위한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팥 1컵당 자색 고구마 2컵의 비율로 섭취하는 것인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조리 방법입니다. 자색 고구마는 찌거나 삶아서 으깨주시고 팥은 완전히 익혀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준비된 재료로 만드는 간단한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가장 쉬운 방법은 팥자색 고구마 스무디를 만드는 것입니다. 준비된 재료에 약간의 꿀과 우유를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꿀을 넣는 이유는 단순히 맛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꿀의 효소가 팥과 고구마의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스무디를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일주일만 드셔도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 중에는 피부과에서 관리받은 것처럼 피부가 좋아졌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식품인데요. 이 식품은 팥의 효능을 무려 5배나 높여준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두 번째 식품의 정체는 바로 통록두입니다. 팥과 통록두의 만남, 우리 선조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조합의 놀라운 효능을 알고 계셨다고 해요. 최근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팥과 통록두를 함께 섭취했을 때 각각 따로 섭취하는 것보다 항산화 효과가 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죠. 통록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E와 팥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만나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미와 잡티를 없애는 것은 물론 피부 속 멜라닌 색소 침착을 막아주어 미백 효과까지 볼 수 있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탈모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통록두의 풍부한 단백질과 팥의 영양성분이 모발을 강화하고 두피 건강을 개선하는 데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요. 이 두 가지 식품의 황금 비율은 1대1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록두를 통째로 사용하셔야 해요. 껍질을 벗긴 녹두는 효과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팥녹두 영양죽을 만드는 것입니다. 팥과 통녹두를 충분히 불린 후 강불에서 한번 끓여주시고 중불로 줄여서 은근히 끓이면 됩니다. 여기에 은근한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끓이는 과정에서 대추 2알을 넣어주시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만든 죽을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거울 속 달라진 피부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피부가 예민하시거나 여드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 조합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한 피부과 전문의는 여드름 치료 중인 환자들에게 이 팥녹두죽을 보조식으로 추천하고 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세 번째 식품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이 식품은 팥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력도 크게 높여준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팥의 최고의 파트너는 바로 흑미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검은 쌀이죠. 일반 쌀과는 전혀 다른 효능을 가진 이 곡물이 팥을 만나면 그야말로 슈퍼푸드가 된다고 합니다. 흑미의 검은 색소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일반 쌀에 무려 23배나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팥의 사포닌 성분과 만나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시너지가 일어나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면역력 증진 효과입니다.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팥과 흑미를 함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자연살의 세포 NK세포 활성도가 평소보다 4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흑미와 팥의 조합은 노화 방지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흑미의 풍부한 셀레늄 성분이 팥의 항산화 물질과 만나면서 피부 노화를 막아주고 새로운 피부 세포 생성을 촉진한다고 해요. 이 조합의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팥 1컵당 흑미 2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흑미는 반드시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셔야 해요. 불리는 시간이 짧으면 영양소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레시피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팥흑미 영양밥입니다. 이 조리법이 특별한 이유는 일반적인 밥짓기와는 약간 다르기 때문인데요. 먼저 흑미를 충분히 불린 후 팥은 따로 살짝 삶아주세요. 그리고 밥을 지을 때는 물의 양을 평소보다 20% 정도 더 넣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에 은은한 향과 영양을 더해주는 비법이 하나 있는데요. 밥을 짓기 전에 구기자 한 줌을 넣어주세요. 구기자의 베타카로틴 성분이 팥과 흑미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은 밥을 일주일만 드셔도 피부가 맑아지고 탄력이 생기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팥이 어떤 질병들을 예방하고 개선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의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팥의 놀라운 효능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 놀라우실 거예요. 첫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당뇨병 예방과 개선 효과입니다. 팥에 들어있는 아자글리콘이라는 성분이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데요. 실제로 한 임상 연구에 따르면 매일 팥을 섭취한 당뇨 환자군의 82%가 3개월 만에 혈당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팥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는 사실입니다. 제2형 당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팥의 식이섬유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잡아주면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고 해요. 두 번째로는 고혈압 개선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팥의 풍부한 칼륨이 체내 나트륨을 배출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서울대학교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이 3개월간 규칙적으로 팥을 섭취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평균 12mmHg 감소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것은 빈혈 예방과 치료 효과입니다. 팥은 철분 함량이 굉장히 높은 식품인데요. 100g당 철분 함량이 시금치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팥의 철분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존재해서 빈혈 예방에 더욱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치매 예방 효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요. 최근 일본의 한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팥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성분이 뇌의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막아준다고 해요. 이 단백질이 바로 치매의 주요 원인 물질이죠.
다섯 번째로는 간 질환 개선 효과를 들 수 있습니다. 팥에 함유된 사포닌이 간 세포의 재생을 돕고 지방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한의학 전문의들이 간 기능 개선을 위해 팥 섭취를 권장하고 계십니다. 앞서 살펴본 팥의 놀라운 효능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 이런 효과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팥을 섭취할 때의 황금률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루 적정 섭취량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기 위해 과다 섭취를 하시는데요.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섭취량은 생팥 기준 30g에서 50g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특히 질환별로 적정 섭취량이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40g 정도가 적당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30g 정도로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50g까지 섭취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섭취 시기입니다. 팥은 언제 먹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확연히 달라지는데요.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아침 식사 직후입니다. 위장이 비어있을 때 팥을 섭취하면 위산 분비가 과다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팥은 반드시 충분히 조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생팥이나 설익은 팥에는 렉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팥을 삶을 때는 첫 물을 버리고 두 번째 물에 충분히 익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하셔야 해요. 팥에 포함된 퓨린 성분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산부들은 팥을 과다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20g 이내로 제한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팥의 사포닌 성분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위산과다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팥을 죽이나 스프 형태로 만들어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단단한 팥알은 위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팥과 함께 섭취하면 안 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카페인이 든 음료나 주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료들은 팥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팥을 맛있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시피들은 모두 영양사와 한의사들이 추천하는 것들인데요. 효능별로 구분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관 건강을 위한 오색팥 영양밥 레시피입니다. 팥 30g, 현미 100g, 퀴노아 30g, 호박씨 10g, 말린 고사리 20g을 준비해주세요. 여기서 포인트는 말린 고사리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생고사리가 아닌 말린 고사리를 사용하면 철분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해요. 이 재료들을 모두 불린 후 압력밥솥에 넣고 물을 평소보다 20% 정도 더 넣어 취사하시면 됩니다. 이때 소금은 절대 넣지 마세요. 밥이 다 된 후에 약간의 들기름을 넣어 비벼 드시면 영양 흡수율이 더욱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피부 미용을 위한 팥 콜라겐 스프 레시피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팥 50g, 더덕 20g, 무 100g, 다시마 1장을 준비해주세요. 더덕의 사포닌이 팥의 콜라겐 생성 촉진 효과를 배가시켜준다고 합니다. 이 재료들을 모두 물에 넣고 약한 불에서 2시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1스푼 넣어주시면 풍미도 좋아지고 영양소 흡수도 훨씬 잘 된답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 강화를 위한 팥 호박 영양죽입니다. 팥 40g, 단호박 200g, 찹쌀 30g, 은행 5알을 준비해주세요. 여기서 꿀팁은 단호박을 껍질째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단호박 껍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팥의 면역력 강화 효과를 더욱 높여준다고 해요. 이 재료들을 중불에서 40분 정도 끓이다가 마지막에 대추 2알을 넣어주세요. 대추의 성분이 팥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준답니다. 죽이 거의 다 되었을 때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려주면 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간 건강을 위한 팥 수정과 레시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특별한 레시피인데요. 팥 30g, 생강 20g, 계피 10g, 대추 4알을 준비해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생강의 양입니다. 생강이 너무 적으면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많으면 팥의 효능이 반감된다고 해요. 이 재료들을 물 1.5리터에 넣고 약불에서 1시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에 꿀을 조금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때 꿀은 반드시 끓인 후 식혔을 때 넣어주셔야 합니다. 뜨거울 때 꿀을 넣으면 꿀의 영양 성분이 파괴되거든요. 앞서 소개해드린 팥 건강식들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인지, 또 어떻게 보관해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색팥 영양밥은 아침 식사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출근 전이나 등교 전 섭취하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팥에 함유된 단백질이 공복 혈당을 안정시키고 키노아의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에요. 이 영양밥은 한 번에 많이 해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보관 방법이 매우 중요한데요. 반드시 1회 분량으로 나눠서 냉동 보관하셔야 해요. 해동할 때는 전자레인지 사용은 피하시고 찜기에서 은은하게 쪄서 드시는 것이 영양소 파괴를 막을 수 있답니다. 팥 콜라겐 스프는 저녁 식사 대용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특히 피부 관리를 받은 날이나 피부가 민감해진 날 섭취하시면 회복이 빠르다고 해요. 이 스프는 냉장 보관 시 최대 3일까지만 보관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스프를 보관할 때는 반드시 유리 용기를 사용하셔야 해요.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면 팥의 항산화 성분이 플라스틱과 반응해서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팥, 호박 영양죽은 아침이나 저녁 모두 드실 수 있지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점심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화가 잘 되면서도 영양가가 높아 회복에 도움이 되거든요. 이 죽은 냉동 보관이 가능한데 최대 2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할 때는 공기를 최대한 빼주는 것이 중요해요. 진공팩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지만 없으시다면 지퍼백에 담아서 빨대로 공기를 빼주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팥 수정과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드시면 간 건강에 더욱 좋은데요. 이 수정과는 냉장 보관 시 최대 5일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보관 시에는 반드시 갈색 유리병을 사용하셔야 해요. 투명한 용기에 보관하면 빛에 의해 영양 성분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번 따른 수정과는 다시 병에 넣지 마시고 그때그때 드시는 양만큼만 따라서 드시는 것이 좋답니다. 이제 계절별로 팥을 어떻게 섭취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는 계절마다 우리 몸의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팥을 섭취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해요. 먼저 봄철 팥 섭취법입니다. 봄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는 시기인데요. 이때는 팥을 약간 싹을 틔워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놀랍게도 팥을 발화시키면 일반 팥보다 비타민 B군이 최대 4배까지 증가한다고 해요. 봄철 팥 발화법을 알려드리면 팥을 깨끗이 씻은 후 12시간 정도 물에 불려두세요. 그리고 물을 빼고 젖은 천으로 덮어두면 24시간 내에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발화된 팥으로 영양밥을 해드시면 춘곤증 예방에도 탁월하답니다. 여름철에는 절대로 차가운 팥 음식을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시원한 팥빙수를 즐기시는데 사실 이는 팥의 효능을 크게 떨어뜨리는 섭취법이에요. 여름에는 팥을 따뜻하게 조리해서 상온에 식혀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팥을 달여서 차처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팥차에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몸이 붓는 것을 막아주고 체내 독소 배출도 도와준다고 해요. 여기서 꿀팁은 팥차에 오미자를 함께 넣어 끓이면 더위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가을철은 팥의 효능이 가장 잘 발휘되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팥을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해 드실 수 있는데요. 특히 가을철에는 팥에 늙은 호박을 더해서 드시면 환절기 면역력 강화에 매우 좋습니다. 가을에는 팥을 약간 덜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요. 물론 완전 생 것이 아닌 70% 정도 익힌 상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팥의 식이섬유가 더 잘 보존되어 장 건강에 특히 좋다고 해요. 겨울철에는 팥을 완전히 익혀서 따뜻하게 드셔야 합니다. 이 시기에는 팥죽이나 팥밥처럼 따뜻하게 조리한 음식이 가장 좋은데요. 특히 겨울철에는 팥에 흑임자를 더해서 드시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겨울철 팥 섭취의 황금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 따뜻한 팥 음식을 섭취하면 체온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신장 기능 강화에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요. 자, 지금까지 팥의 놀라운 효능과 섭취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하고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건강 팁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팥의 최고의 파트너로 소개해드린 3가지 식품 기억하시나요? 자색 고구마, 통록두, 그리고 흑미였습니다. 이 3가지 식품은 팥과 만나면 그 효능이 3배에서 8배까지 증가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둘째, 팥이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병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당뇨병, 고혈압, 빈혈, 치매, 간 질환까지 정말 다양한 질병에 효과가 있었죠.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40g,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30g 정도가 적정 섭취량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셋째, 계절별 섭취법도 중요합니다. 봄에는 발화시켜서, 여름에는 따뜻하게, 가을에는 70% 정도 익혀서, 겨울에는 완전히 익혀서 드시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그 효과를 보기 어렵죠. 최소 3주, 가능하다면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레시피들 한 번에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만들기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형해 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레시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저의 힐링 건강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힐링 건강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